이러한 유산균 진짜 안전한데 가끔 정말 치명적인 부작용이 생길 때가 있는데 이게 어떤 건지 좀 말씀드릴게요. 이런 경우에 유산균을 빨리 끊어야 돼요. 그리고 병원으로 바로 달려가야 됩니다. 어떤 건지 지금 말씀드릴 테니까 가시죠. 안녕하십니까, 약들약의 고약사입니다. 화이팅 먼저 외치고 시작하겠습니다. 화이팅! 자, 오늘은 유산균 섭취하다가 이런 게 생기면 바로 끊어야 돼요. 치명적인 부작용들이 있는데요.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케이스가 보고됐던 유산균 부작용을 좀 말씀드릴게요. 자, 유산균은 정말 안전한 편입니다. FDA에서 그라스 등급을 받은 유산균 균주들이 되게 많거든요. FDA에서 그라스 등급은 뭐냐면 남녀노소, 심지어 임산부까지 먹어도 대체로 안전하다. 되게 안전하다는 뜻입니다. 그 정도로 되게 안전한 게 바로 유산균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게 치명적인 부작용이 있어가지고 2018년 정도에 아마 사망자가 발생했을 정도로 치명적인 부작용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 어떤 건지 좀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유산균의 일반적인 부작용 케이스는 흔하게 외부 물질이 들어오는 거니까 위장에 자극을 한다. 흔하지 않지만 좀 더부룩하다, 배가 아프다, 이런 거는 흔해요. 그리고 알러지 반응도 생길 수가 있어요. 왜냐? 유산균은 우리 몸으로 들어와서 장에 정착해서 유익균을 증식시키고 자기 할 일을 하고 사라지는 우리 몸에 없는 유익균인데요. 들어왔기 때문에 외부 물질이 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우리 면역기관에서 난리가 나는 경우도 있어요. 일반적으로 유산균은 면역력을 높여주지만 반대로 면역과 항진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것들이 경미한 부작용인데, 치명적인 부작용이 어떤 게 있냐면은 WHO에서 이제 부작용을 좀 정리해 놓은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전신에 어떤 감염을 유발할 수도 있고, 호르몬이나 여러 대사에 영향을 줄 수도 있고, 면역계를 교란시키기도 하고, 유전자 전이를 유발한다, 이런 얘기도 합니다.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은 전신 감염은 외부 물질이 들어와서 세균의 감염 증상을 유발한다, 염증 반응을 유발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호르몬과 여러 대사에 영향을 준다는 유산균이 장에서 뇌까지의 어떤 호르몬 축에 영향을 주고, 엄밀히 말하면 장 건강에 영향을 주는 건데, 그래서 우리 몸에 우울증에 좋다고 알려져 있는데 반대로 우울증을 유발하거나 수면 장애를 유발하거나 기분의 변화를 유발하고, 여성 호르몬 에스트로겐 대사도 장에서 영향을 받는데 에스트로겐 대사에도 안 좋은 영향을 미쳐서 생리전 증후군이 생기거나 갱년기 증상 같은 홍조가 생기거나 이런 케이스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면역 교란은 유산균 자체가 원래 면역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좋은 역할을 하지만 반대로 부작용으로는 면역계를 교란시켜가지고 자가 면역성 질환이 있는 분들의 증상을 악화시키고 면역력을 떨어뜨려서 감기에 잘 걸리게 하거나 아토피 증상을 더 안 좋게 하거나 이런 게 생길 수 있다는 것이고, 유전자 전이를 유발한다는 게 뭐냐면은 특정 유산균 균주가 서로 염색체가 교환이 되거든요. 그러면서 항생제 내성균주를 더 증식시키고 어떤 약에 대한 대사를 잘 못 시키고 비타민 흡수 같은 걸 막 방해하는 그런 안 좋은 유해균들을 더 증식시키는 부작용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유산균의 좀 안 좋은 부작용입니다. 흔하진 않지만 이런 걸 바탕으로 당장 끊어야 되는 유산균의 치명적인 부작용들을 좀 말씀드릴게요. 위장 트러블 같은 게 생기거나 알러지 같은 게 생기면은 보통 한 일주일 정도나 2주 이내로 사라집니다. 잘 맞으면요. 그런데 끊어야 되는 경우는 2주 이상 알러지가 반복되는 경우는 좀 끊어주셔야 돼요. 알러지가 계속 생기면은 감작, 탈감작 해가지고 알러지가 폭발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 몸이. 그래서 2주 이상 알러지가 계속 생겼다는 거는 우리 몸이 얘를 대놓고 철저히 외부 물질로 인식하고 독소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몸이 얘를 퇴치하기 위한 과민 반응을 보여주는 건데, 거기에 계속 유산균을 섭취하게 되고 2주 이상 먹게 되면은 알러지 반응이 어느 순간 확 폭증하면서 입술이 붓거나 눈추덩이가 붓고 더 심해지면은 기도가 부으면서 숨이 가빠지고 이런 경우가 생긴다. 그럼 바로 병원 달려가셔야 됩니다. 응급실 가셔야 돼요. 그래서 2주 이상 알러지 증상이 생긴다 그러면 끊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장 트러블 같은 경우도 보통 1, 2주 정도가 지나면 사라지는 흔한 부작용인데 보통 4주 이상 오랫동안 부작용이 생기는 경우가 좀 있더라고요. 그런데 모르고 계속 먹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냥 배가 아픈 것 같은데, 속이 쓰린 것 같은데, 설사가 계속 나오는 것 같은데, 이러다가 장염 걸리거든요. 외부 물질, 장염 유발하는 그 대장균이나 똑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게 계속 들어가면. 그래서 이럴 때는 명현 반응 이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보통 2주 이내에 안 없어지고 4주 이상 지속되는 이런 장 트러블이 생기면 당장 끊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드물지만 이제 더 치명적인, 이거 당장 끊어야 되는 게 있는데, 지속적인 어떤 두통이나 반복되는 고열, 이런 게 염증 반응이거든요. 그런 게 생겼을 때는 바로 끊어야 돼요. 이게 1주, 2주 볼 것도 없이 열나면 바로 끊어야 되는데, 이게 왜 그냥 폐혈증의 증상이기 때문입니다. 이 폐혈증의 증상이 어떤 거냐면은 두통이 생기고 열이 나고 전신이 부어요.
온몸이 땡땡 붓고 더 나아가서는 몸에 수포가 생깁니다. 이 증상이 2018년에 안타깝게 사망하신 고인이 되신 그분이 이 증상을 참고 먹다가 돌아가신 건데 이게 폐혈증의 증상입니다. 그래서 더 나아가면 이제 혈압이 떨어지니까 부정맥이 생기고요. 숨이 가파지고 저혈압이 생기면서 이제 돌아가시는 케이스가 생기는데요. 폐혈증이 뭐냐? 유산균을 먹었는데 그 균이 혈관까지 들어간 거거든요. 원래 혈관까지 균이 들어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왜 장에서 한번 막아주고 피부도 막아주고 위산으로 균을 죽이기 때문에 못 들어가는데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어느 경우냐면은 이런 분들 유산균 조심하셔야 되는데 면역 억제제 드시는 분들, 자가면역성 질환, 아토피 심하고 류마티즘 같은 게 있는 분들, 크론시병 같은 게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은 면역 억제제를 복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럴 때는 장에 있는 면역기관이 많이 억제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유산균을 먹었는데 장에서만 있어야 되는데 혈관까지 타고 들어가는 경우가 있다고 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수술하고 나서 직후, 그러니까 큰 수술하신 분들 면역력 떨어져 있거든요. 그러신 분에게서 유산균 섭취하고 폐혈증 케이스가 보고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신생아나 조산아, 특히 조산아, 면역기관이 잘 형성되지 못한 조산아 같은 경우는 유산균을 투여했을 때 폐혈증 케이스가 있다고 합니다. 아무튼 몸이 좀 쇠약해지고 큰 수술을 하셨거나 면역 억제제 센 거 드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유산균의 폐혈증 증상을 잘 기억하고 대처해야 됩니다. 약들약? 자, 그렇다면 유산균의 부작용을 대처하는 방법을 좀 말씀드리자면은 처음 섭취했을 때 체크를 해야 되죠. 경미한 알러지인지, 경미한 위장장애인지, 아니면 이상이 없는지를 첫날부터 한 2, 3일 차에 보통 드러납니다. 최대 일주일 이내에 보통 증상이 드러나기 때문에 몸의 상태를 잘 지켜보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이건 사실 모든 영양제에 다 해당되는데요. 그리고 만약에 설사나 변비 같은 게 생기거나 좀 속이 좀 불편하다 그런 경우에는 밥 먹고 드시거나 테이퍼링, 이틀에 한 번 정도 먹는 걸 한 2주 정도 해서 몸이 적응 기간을 가지면은 부작용에 대처를 할 수가 있고요. 심한 부작용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 눈이 붓거나 얼굴이 붓거나 수포가 생기고 열나고 이런 분은 당연히 그냥 끊으셔야 됩니다. 그냥 가차없이 끊고 쳐다도 보지 마시고 병원 가서 알러지약을 복용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좋은 제품을 선정하면은 조금 이런 부작용의 빈도를 좀 낮출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다니스코에 있는 특허균주나 우리나라 뭐 비피도사의 특허균주 같은 경우는 그라스 등급을 받았기 때문에 보통 안전한 편이에요. 그러니까 치명적인 부작용 거의 안 생기는 좀 검증된 균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유산균은 개인 특이적으로 사람마다 좀 반응이 다르지만 부작용의 빈도를 낮추고 좀 안전하게 섭취하는 방법은 좀 검증된 좀 유명한 유산균을 먹는다. 뭐 그 정도로 말씀드리고 싶네요. 자, 오늘 영상은 유산균을 당장 끊어야 되는 치명적인 부작용 좀 다뤄봤습니다. 흔하지는 않아요. 되게 안전합니다. 그럼에도 간혹가다 생겼을 때 대처만 잘하면은 부작용을 대처할 수 있으니까 치명적인 부작용이 되지 않도록 조기에 차단할 수 있기 때문에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빠이요.